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를 했습니다. 2023년 5월 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좀 조정받았습니다. 네, 뭐 하루 건너 뭐 하락, 상승 뭐 이렇게 좀 징검다리식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 어쨌든 기간 조정 지수의 어떤 기간 조정, 뭐 이격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섹터별로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죠. 예, 최근 뭐 일주일 정도는 뭐 바이오가 시장을 좀 압도하는 상승의 흐름을 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중심에 또 셀트리온 그룹주대 강한 어떤 기조, 또 유망한 바이오사들 있죠. 뭐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뭐 ST팜이라든지, 그리고 미용 쪽에 뭐 원텍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어떤 강한 기조 신고가 흐름들은 분명히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이제는 날아오를 때다. 그리고 지난주 FMC 마치고 나서는 또 금리의 정점이라는 측면에서 분위기상 이제 바이오로 수급 구도도 이제 들어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들을 드리고, 또 이제 바이오의 강한 상승에 조금 이제 슬슬 베팅할 때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셀트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시장 내에서도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장 정리 마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13% 약세 조정 받았습니다. 거래대금은 9.3조로 뭐 적지 않게 거래대금 나왔고, 코스피는 이제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예, 그냥 보합 정도 됐고, 뭐 어제 미국장도 이제 보합 정도였죠. 코스닥이 오늘 0.7% 거래대금이 9.2조 정도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코스닥이 장중에 조금 조정을 폭을 만들기도 했어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뭐 약세가 컸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이 60일선 부근, 요 초록색 60일선 부근의 조정을 지금 계속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울 수 있는 구간이, 우리가 앞서 이제 뭐 작년하고 올해 초도 봤지만 저점을 붕괴할 것 같은 이중 바닥을 만들 때 패턴들 있죠. 이게 이제 깨면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가는 거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중 바닥에서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내지는 공포성 그런 어떤 이제 물량들이 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급격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거나 하락 파동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좀 만들어졌고, 밑골을 그리면서 쭉 올려세웠죠. 그래서 60일 중기 이평선 부근에 매수세도 상당히 있었다. 그게 이제 바이오 종목을 2차전지 종목을 매수하는 수급보다는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을 매수하는 수급이 지수를 이렇게 좀 하단을 제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하단선의 지지력을 보이는 업종은 지금 보면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제 그쪽이 되고 있고, 2차전지 종목들도 60일선 조정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요거 돌파하려면 2차전지 업종 들어올리면서 돌파를 해야겠죠. 근데 60일선까지 내려온다는 거는요, 두세 달 정도의 조정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뭐랄까요, 인내하는 그런 구간이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기술적인 패턴 흐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요, 결국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수급 주체들의 이제 뭐 저항, 지지, 매물,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통해서 더 큰 수급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이제 메이저 집단들의 이런 궤적의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장기 평선을 붕괴시키면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간의 조정을 거치죠. 예, 이해되시죠? 예. 이제 중기 이평선, 이제 21선 깨면서 중기 이평선이 내려왔다는 거는 중기적인, 60일은 이제 3개월 정도의 어떤 이평선이죠. 그러니까 두세 달의 어떤 조정 구간을 만들 개연성이 있다. 그 정도의 어떤 매물을 소화하고 손바뀌겠다는 의지, 아니 뭐 작동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것들, 이제 수급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가 이제 다 다르겠지만 투자자 각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또 이제 차트 심리 이론이라는 어떤 기차에서 이제 만든 저의 이제 이론상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또 해석하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 지수는 보시면 이중바닥 형태로 내려오지도 않죠. 예, 결국 이제 코스피의 흐름은 이제 코스닥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매물이 이제 크지 않다는 겁니다. 코스닥이 너무 과열된 거죠, 종목들이. 에코프로, BM, 이제 작전성 리튬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과열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세게 후폭풍과 조정을 받는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은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받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적인 어떤 환경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도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경기 지표는 조금 이제 혼선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작년의 증시에서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최근의 시세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이런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고, 2차전지 업종지수도 61선 부근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밑꼬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헬스케어 업종은 장기 매물을 차곡차곡 소화하면서 장기 평선 위로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이 오늘 도드라지게 이제 좋았는데요. 종목별 흐름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해드리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하고 오늘 수급 구도하고 제가 오늘 수급 구도는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1100억, 600억 각각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1000억, 300억대 각각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이 약세인 이유의 수급이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6300억 순매도니까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계속. 예. 일단 하락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고객의 수급은 51조 9천억 수준, 신용 융자 잔고는 18조 7천억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과열된 수급 구도와 분위기가 또 쉬어가는, 또 식혀지는 그런 구도를 이제 볼 수가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보시면 조정 일색이죠. 예, 코스피 쪽, 그래도 이제 코스피 쪽 셀트론이 5.7%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 부근의 물량을 차곡차곡 흡수하고 소화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론의 이제 최근 1년 수급을 볼까요? 최근 1년의 수급은 보시면 개인이 1조 100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7천억 순매수, 외국인이 3천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요 바닥권 요 기간 동안 개인만 1조 넘게 순매도했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제 메이저 수급의 매집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점을 높이고 하면서 이제 추세는 전환됐고, 이제 셀트론 그룹의 또 이제 중기 상승의 어떤 흐름을 내는 구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까지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M&A 추진을 통해 이제 다시 또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 왜냐면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시밀러 이제 사업이 이제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뭔가 좀 리더의 어떤 부재도 저는 상당히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주식은, 기업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M&A를 이제 추진하겠다고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경영 복귀가 있었는데, 그 CMO 사업부 이제 공장을 인수해서 활용하겠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해되지만,
사실상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셀트론의 지금 어떤 기치 또 이제 전략상 사실 이제 신약 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밸류업 주가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도 이제 그렇게 좀 인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CMO 사업부를 이제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이제 바이오 솔루션 이제 CMO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수 이제 안 하기로 했다는 공시가 나왔죠. 그 부분에 오히려 주가는 5.7%라는 화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이 정도의 상승을 이뤄낸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랬으면 시간에서도 뭐 5, 6% 상승했어야죠. 근데 시간에서는 1% 상승에 그쳤고 오늘 이제 요 소식이 인수 안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사업부 인수보다는 결국 이제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게 훨씬 더 밸류업을 일으키는 요소일 것이다. 저는 이제 시장은 거기에 조금 더 반응을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오늘 흐름 체크해드리면 일단 공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셀트론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부 인수 전 참여 보도에 대한 조희 공시 답변에서 지난 3월달 이제 뭐 인수 검토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발표했었는데 검토한 바 있지만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제 최종 답변을 하면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M&A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셀트론이 이 부분이 인수 안 하는 게 시장은 낫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기사를 좀 보면요. 셀트론 박스터 바이오 파마 인수 철회해서 사모펀드 인수. 이게 사모펀드 인수됐죠. 셀트론은 이제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 시설 확보를 위해서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부문 인수 관련하여 검토한 바 있으나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박스터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수액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로 꼽히고 있고요. 바이오薬품, 백신 등 CMO 위탁 생산을 이제 하는 사업부를 이제 인수하려고 했죠. 작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바이오 기업들. 그래가지고 박스터도 주가가 막 엄청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헐값으로, 뭐 회사도 어렵고 하니까 헐값으로 내놨는데, 그걸 이제 한 5조 정도 인수할지 타진을 했던 거죠. 어쨌든 셀트론도 이제 이 기업에 램시마 CMO를 맡긴 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초 박스터가 부채 청산을 위해서 이 사업부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셀트론도 인수 금액인 40억 불을 베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수 경쟁자로 이제 꼽히고 있었고 뭐 서머피셔라든지 뭐 사모펀드 계열의 KKR, 칼라일 이런 쪽도 이제 경쟁 후보군으로 볼 수 있었죠. 셀트론 서정주 명예회장이 잉여 현금과 사재 출연 등을 통해서 4조에서 5조 정도 재원을 갖고 M&A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커졌고 경영 복귀와 함께 주가가 튀었던 것도 이런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액션을 확실하게 낼 것이라는 어떤 그게 사실 반영이 됐던 거죠, 주가에. 그래서 어쨌든 이번 그 박스터는 인수 안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지은 거고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관심 있는 회사가 10여 개로 압축될 것이다. 자금 집행을 3분기부터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어쨌든 이제 M&A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사실 이제 셀트론이라는 기업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이제 글로벌 탑 수준을 이제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쪽에 이제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또 오리지널 회사들도 가격을 다운을 시키면서 시밀러 가격도 이제 다운되는 그런 어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면서 매출액 증가를 났지만 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퍼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지는 구도의 흐름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트론이 앞으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분야는 ADC,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 분야입니다. 익스다 테라포틱스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또 이제 이 관련된 많은 기업들과 또 협력을 맺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뭐 이중항체나 이쪽도 있지만 사실 ADC 쪽에 대한 포인트가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지금 빅팜들이 군침을 흘리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셀트론도 이 ADC 분야에 가장 지금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신경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 또 익수다 쪽, 또 피노바이오 쪽까지 협력 내지는 지분 투자 최대 주주 지위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인수 타진 내지는 지분 투자가 셀트론의 주가의 밸류업을, 주가 상승의 폭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 허밍 버드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이제 항체약물 접합 이제 ADC로 이제 상당히 또 각광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셀트론이 이제 투자 대상 또 인수 대상으로 삼기에도 아주 적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제 지난 3년간 이제 21년 기사긴 한데요. SK 또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또 암젠 이런 기업에게서 상당한 자금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 사노피에서 나온 어떤 연구진들이 만든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미국 시장 뭐 상장도 이제 검토 중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쪽 분야에서 상당한 퍼포먼스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015년도 설립된 허밍버드는 자체 플랫폼인 합리적 항체 발굴 플랫폼을 기반으로 암 타겟 최적의 항체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AI 이제 기술까지 이제 접목해가지고 아주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타겟팅을 높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허밍버드 이제 바이오사이언스는 ADC 플랫폼의 딜도 이끌어내면서 상당한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ADC 분야의 이제 기업들이 상당한 가치의 또 이제 기술 이전 내지는 또 인수 합병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셀트론 입장에서도 이런 기업에 대한 인수 타진 내지는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 가치의 어떤 밸류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CMO 사업부 인수하는 것보다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신약 개발 또 플랫폼 이런 것들을 아예 인수해버리는 글로벌 유망한 기업을 인수하는 그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가닥을 잡아나가지 않겠는가. 그만큼 셀트론의 어떤 인식도 점점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결국 기업문의 어떤 DNA가 그동안 끈질기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난관과 또 레드오션이라는 어떤 막 그런 어떤 얘기들, 뭐 경쟁 강도 높아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또 일시적인 분기 실적 저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지만 그런 걸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또 3사합병이라는 또 지배구조였던 상당한 우호적인 개편까지 이어진다면 셀트론의 어떤 흐름은 상승 흐름과 함께 바이오 섹터 전반을 이끄는, 리딩하는 그런 흐름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셀트론 헬스케어도 4% 상승하는 흐름을 내어주면서 장기 매물을 차곡차곡 소화하고 있고 480일 2년짜리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셀트론 헬스케어의 주가 흐름과 탄력이 강한 어떤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론 제약도 우리가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세계 기업을 같이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론만 투자하고 아니면 헬스케어만 투자하고 아니면 제약만 투자하고 이것보다는 세계 기업을 뭐 비슷한 비율 내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보고요. 셀트론 제약도 60일 이평선 부근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을 띠면서 이제 추세 전환과 상승 흐름을 타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주요한 어떤 종목들이 뭐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띠고 있고요.
바텍도 신고가 부근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기업이 바닥권 탈출의 흐름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원텍 같은 기업은 실적 개선과 함께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어주는 대표적인 미용 관련주,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흐름과 루트로닉, 오늘 조정받긴 했지만 좋은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이 보로노이가 6% 상승으로 신고가 부근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아이노베이션도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신규 상장주 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레고캠바이오가 6% 상승했는데요. 결국 이제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을 계속 띄면서 상승 흐름으로 가는 모습,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주요한 종목들의 흐름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모든 바이오 종목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 주도주는 SNS텍인데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 섹터하고 자율주행 섹터가 강했는데요.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7% 상승, 또 SPG가 0.4% 상승으로 주도주가 21선을 모두 돌파하는 로봇주들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도 21선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로봇 섹터가 시장 내에서 지금 21선을 돌파하는 주도주가 이제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추세적 흐름이 기대된다.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한번 관심권에 있었던 라이콤이 오늘 상한가를 보여줬고, HL만도, 현대 오토웨버 같은 또 대장 죽은 라인이 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퓨런티어가 오늘도 4% 상승했고요. 모트렉스가 1.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추세 라인을 좀 깨는 그런 구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전개됐죠. 에코프로 BM도 이제 61선 부근의 조정 구간까지 닿는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큰 기업은 크게 안 빠졌죠. LG엔솔은 0.9% 상승했고, 삼성 S다이는 0.5% 조정, 또 LG화학은 0.5% 조정, 또 SK이노베이션은 2% 상승하면서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이제 2차전 종목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포스코 퓨처엠도 양봉 전환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도지 형태의 양봉 전환은 좀 추세 전환형의 패턴인데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 SKI 테크놀로지도 21선을 지켜내는 흐름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WCP는 역시나 21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2차전지 종목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 포인트고, 최근 뭐 일주일은 바이오가 이제 강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주가가 이제 확실하게 전환이 됐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960억 순매수 들어왔고요. 장기 평선 매물 흡수하는 패턴, 셀트론도 수급 들어왔고, 현대차 계속 수급 들어오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수급이 들어오는 패턴들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바닥권 탈출의 흐름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CS윈드, 친환경 쪽에 중기평선 지지력 확인하는 모습. 코스닥 쪽은 뭐 2차전지 좀 보이고요. 헬스케어, 셀트론 헬스케어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론티어, HBSP, 지아이노베이션, 2차전지 종목들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 흐름들이 종목별 흐름으로 상당히 좀 달랐다. 이렇게 정리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조정 장세였지만 바이오 이제 또 주요 종목들은 강세였고, 뭐 하여튼 뭐 종목 장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목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어떤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뭐 2차 전지는 조정 구간 들어갔으니까 좀 인내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바이오는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잠잠한 그런 시장의 구간인데요. 주식 시장은요,
그 상승 구간은 우리가 12개월로 볼 때 상승 구간은 한 두세 달 정도고요. 나머지 뭐 한 9개월, 10개월은 사실 횡보, 하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시간은 지루하죠. 주식을 한다는 건 대부분의 시간은 지루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투자자만이 이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 동안 이제 지루해서 이제 뭐 이탈하는 투자자라든지 좋은 종목인데 뭐 6개월 들고 있었는데 뭐 수익률도 안 나오고 본전에서 약간 손실 보고 있고 막 이러면 지쳐가지고 이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인내 영속이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현명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